111쪽에 3번. 오른쪽 그림은 두 가지 압력에서 암모니아 기체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보세요. 암모니아 기체네요. 우리가 기체의 용해도는 두 가지였죠. 온도가 용해도가 높으려면은 온도가 동일할 때 어느 한 점에서 봐보세요. 온도가 40도로 동일할 때 온도는 동일할 때 우리 기체 용해도는 어쩔수록 높다 그랬어? 압력이 높을수록. 코카콜라를 꽉 닫아놔야 된댔어. 그 다음에 온도가 시원할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높다 했어. 그럴 때 온도라는 조건이 동일할 때요. A가 용해도가 더 높네요. 그렇다면 압력은요, A, B 중에서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A가 더 높으니까 A의 압력이 더 크다는 거야. PA가 PB보다, 압력 프레셔 A가 프레셔 B보다 크다. 됐죠? A는 B보다, 안녕. A는 B보다 압력이 지금 더 높다. 기억 맞는 말이네. 기억 맞는 말이고. P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기포가 발생한다. P점 같은 경우는, 보세요. P점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는 지금 요렇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동할 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쪽으로 이동할 때 기포가 발생한다. P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갈 때 기포가 발생한다. P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어때요? P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온도가 높아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네. 온도가 높아질 때요.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높아지면은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떨어지죠. 용해도가 떨어지니까 지금 기체가 녹아있지 않고 기포로 나오겠죠. 기포가 발생을 하겠네요. 기포가 더 많이 발생을 한다. 암모니아의 용해도는요, 온도 압력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온도에 반비례하죠. 온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반비례한다. 됐네요. 그 다음에 압력이 증가하면 증가하니까 반비례는 아니고 기억 니은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11쪽에 1번이요. 5번이요. 2번이요. 그리고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구하는 실험을 나타낸 것인데요. 시험관에 물 5g을 넣고 질산칼륨 5g을 넣은 후에 그림과 같이 물 5g에다가 질산칼륨을 5g까지 넣었대요. 넣었는데 그래가지고 60도까지 가열을 했대. 이렇게 중탕을 했네요. 그랬더니 완전히 깨끗하게 다 녹더래요. 물 5g에 질산칼륨이 5g까지 깨끗하게 녹았는데 불을 끄고 얘를 60도씨에서 지금 47도씨까지 온도를 떨쳤더니 47도씨에 뭐가 희끄무레하게 뭐시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요. 그랬을 때 그렇단 말은 지금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잘 생각해봐. 질산칼륨 용해도 곡선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봐. 온도, 용해도. 그러면 얘는 물 5g까지 60도씨에서는 깨끗하게 뭔가 녹아 있었다가 뭔가 석출이 된다는 건 이 47도씨에서 고만치를 못 녹인다는 거잖아요. 47도씨에서 물 5g에 5g까지만 녹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넘어가도 못 녹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면 보면 47도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는 물 100g당 용해도니까 이게 20배가 되면은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도 20배가 되겠죠. 그래서 20배가 되면 여기 물 100g이 되면은 용질 100g까지 100g까지 녹일 수 있다. 용해도가 100g이다. 됐죠? 물 100g당 얘는 100g까지 녹는다. 이해됐어? 오케이. 또
자, 47도씨에서 얘는 진짜 5g에서 5g까지 녹일 수 있는데 살짝만 벗어나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 100g이 됐을 땐 그거에 20배를 해줘서 100g까지 최대로 녹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지금 물질의 특성 하고 있고, 우리가 밀도, 용해도 했어요. 물질의 특성 중에서. 자, 그 다음에 녹는 점과 어는 점 가겠습니다. 자, 너희가 물질의 상태 변화, 열 에너지 출입할 때 다 했어. 녹는 점, 어는 점. 상태 변화 시에 일정하다. 자, 녹는 점은 고체가 녹는 동안, 액체로 녹는 동안, 융해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고, 어는 점은 액체가 응고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다. 근데 이게 물질마다 다 다르더라. 물질 특성이 된다. 자. 자, 물질의 특성이라는 말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종류마다 다르다. 자, 이것도 다 했어. 이 같은 물질이라면, 자, 물 한 컵을 얼려도, 물 양동이로 얼려도 어느 온도는 0도씨라는 거야. 자, 물질의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이라면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다. 이게 너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고액기 이렇게 상태 변화할 때 고체, 액체, 기체 이쪽으로 갈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인데 자,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자, 이게 뭐예요? 고체에서 액체로 녹을 때 필요한 열 에너지의 크기하고 액체에서 고체로 얼 때 필요한 열 에너지에 자, 출입하는 열 에너지 얘는 분명히 흡수고 얘는 방출이지만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고 배웠어요. 자, 한 물질에 그러므로 녹는 데 필요한 온도와 어는 데 필요한 온도가 같다. 그 다음에 혼합물이라면 이게 뭐가 섞여 있다면 우리가 배웠다시피 일정하지 않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이게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특징이었죠. 끓여보고 얼려보고 녹여보고 할 때 이 온도가 쭉쭉 계속 온도가 상태 변화 구간에서 온도 변화가 있으면은 얘는 혼합물이더라 그랬죠. 쭉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렇다는 것은. 봅시다. 물질의 종류마다 달랐고 자 보니까 물질의 질량과 자 같은 A하고 B가 같은 물질인데 자 같은 열량을 가열했을 때 자, 녹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걸렸다는 건 B의 질량이 더 컸다. 어는데 시간이 덜 걸렸다는 건 B의 질량이 더 컸다. 자, 같은 질량이었을 때, 자, 강한 불꽃을 했을 때 녹는 점에 더 빨리 도달했더라. 그러겠죠. 약한 불꽃일 때 더 약하더라. 그 다음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점, 어는 점이 다르다. 그 다음에
너희가 뭐 물질의 상태도 짐작할 수 있죠. 우리 실온에서 물질의 상태도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서 있으면 액체고, 자, 그 다음에 끓는 점 이상이면 기체고, 그 다음에 녹는 점 아래 있으면 고체다. 이걸 알 수 있었죠. 자, 혼합물과 순물질은, 자, 순물질은 이런 상태 변화 구간에서 녹는 점에서 일정한 온도를 갖지만 이렇게 혼합물 같은 경우는 일정하지 않다. 알았지? 밑에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는 빨리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1학년 때 했던 내용하고 많이 겹쳐. 누구지? 연우가 안 왔지? 여기서 연우 없지? 연우. 연우만 없는 것 같아. 연우가. 영상을 녹화하고. 끓는 점. 자,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이런 상태 변화 구간에서는 이제 온도가 일정한데, 이때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해. 액체 물질이 고체로 어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해. 순물질 같은 경우는, 자, 불꽃색이나 물질의 양에는 관계없이 이 온도 자체는 일정하고 해.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자, 물질마다 다르므로 물질의 특성이 된다. 그 다음에 끓는 점 갈게요. 끓는 점. 자, 끓는 점은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가열을 해가지고 기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죠. 자, 너희들이 이제 하나, 착각하지 말 것은, 자, 뭐, 끓는 점 보면 물은 100도씨에서 끓으니까, 자,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 100도씨 이상에서는 다 수증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100도씨 아래에서는 다 액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가열을 했을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자, 지금 우리가 여기 한 몇 도냐? 여기 한 20도씨까? 한 20도씨지. 자, 여기에 우리가 물도 마실 수 있어.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수증기도 있어. 수증기도, 왜냐면 입자 운동은 항상 일어나고 있잖아. 입자 운동은 모든 상태에서 일어나고, 증발과 기하는 모든 상태에서 일어나고, 이 공기에 수증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그러면 뭐, 가열 곡선, 이건 뭐, 우리가 열을 가해줄 때는 필연적으로, 열을 가해주거나 열을 뺐을 때, 가열이나 냉각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온도에서 입자의 배열이 바뀌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를 말하는 거지, 뭐 20도씨에서는 항상 물은, 뭐 수증기는 절대 없다, 이런 말은 아니라고. 자, 입자 운동에 있어서 항상 기체 상태도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다 얼음 빼놔도 얼음은 존재해요. 존재한단 말이야. 액체 물도 마시고, 이 공기 중에 수증기는, 모든 공기는 항상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어. 알았지? 자, 수증기는 있다. 자, 이거는 가열해주고 냉각해주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알았지? 끓는 점, 우리가 끓일 때, 열을 가해서 끓일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자, 끓는 점 또한 물질의 특성이 있죠. 자, 물질의 특성이다. 물질마다 다르다. 특성. 자, 물질마다 다르며 같은 물질이라면 양에 관계없이 일정해. 자, 물을 한 컵을 끓이나 양동이를 끓이나 100도씨에 끓인다고. 가열했을 때 기화가 팔팔 일어나는 온도는 100도씨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물질마다 다르는데, 자,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가는 게 끓음이라는 거야. 열을 가해가지고. 자, 그때 그 상태 변화라는 것은 액체, 그 서글서글 막 뭉쳐있는 액체 입자들을 진짜 막 자유로운 애들로 팍팍 떨어뜨린대. 입자간에는 항상 인력이 존재해. 당기는 힘이 존재하는데, 그 인력을 끊어내는데 필요한 힘이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열해야 되는 열의 양이 달라. 그래서 끓는 점이 모든 물질마다 다르다는 거야. 이해됐어? 됐어. 물질의 특성이고, 자, 봅시다. 뭐 그래프로 가죠. 뭐 그래서
A라는 물질은 요런 그래프를 보였고, B라는 물질은 요런 그래프를 보였고, 자, C라는 물질은 요런 그래프를 보였고, 자, D라는 물질은 뭐 이런 그래프를 보였다.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지금 이거 액체 물질 A, B, C, D야. 다 액체 물질. 자, 여기서 보면은 끓는 점은 일단 알다시피 A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B하고 C는 같고, 자, D는 좀 불분명해. D는 불분명해. D는 혼합물이다. 자, D는 혼합물이다. 혼합물이다. 됐죠? 자, 그러면 B와 C는 같은 물질이다. 대신에 알 수 있는 건 같은 불꽃으로 가열했다면 B의 양이 C의 양보다 적다. C의 양이 이게 끓는 점이 다르니까 A하고 B하고 C는 다른 물질인데 B와 C는 같은 물질이다. 근데 양이 좀 차이가 있다. 됐죠? 자, 끓는 점과 압력. 자, 끓는 점. 자, 물질이 끓는 온도와 압력은 어떤 관계가 있냐?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어요. 자, 끓는 점을 잘 생각해보면, 자, 그 서글서글한 너희가 아는 그 액체의 입자 구조, 이런 거 안 그려도 돼. 자, 이런 입자 구조가 이렇게 막 활발한 되게 이렇게 떨어지려고, 이 입자 사이에 인력을 끊고 이렇게 자유롭게 떨어지려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입자가 되려고 하는 게, 자, 이런 상태 변화가 지금 끓음이란 말이야. 자,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가는 건데, 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너희가 생각할 때, 자, 물론 열을 많이 공급해줘야 돼. 물질마다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열을 공급해서 이 사이에 인력을 다 끊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끊으려고 할 때, 너희가 생각할 때, 자, 끊으려고 할 때 위에서 누르는 대기의 압력이 있어. 대기의 압력이, 자, 작아지면은 여기에 공급해야 되는 열도 좀 작아지겠죠. 위에서 막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적어지면은, 자, 더 탈출이 쉬워진단 말이야. 알았어? 기체로 탈출이. 그러면 기압이 높아지면 끓는점도 높아지겠죠. 뭔가 더 많이 누르면은, 야, 얘들이 탈출하는 게 더 어려워져. 더 많은 열을 공급해서 이 높은 기압을 뚫고 탈출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끓는 점은, 자, 대기압이 높아지면 높아지고 낮아지면 낮아진다. 알았어? 그러니까 뭐 산으로 올라가면 어때? 기압이 높아져, 낮아져. 공기가 희박해지지. 중력 때문에. 자,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죠. 그러면 끓는 점이 낮아져요. 끓는 점이 낮아져요. 그럼 거기서 밥 지어 먹으려 그래. 산에 올라가서 등산해서. 취사는 이제 금지인데. 밥 지어, 허가받은 데서 이제 캠핑장에서 밥을 지어 먹으려 그래. 지어 먹으려 하면은 보통 지상에서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 근데 기압이 낮아져서 되게 높은 데 올라갔어. 막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끓는 점이 낮아져서 물이 한 80도씨까지 거기서 끓어불어. 끓는 점이 낮아졌어. 그러면은 물이 온도가 제 아무리 끓여도 80도씨밖에 안 가죠. 그러면은 알이 잘 안 익어. 온도가 100도씨 정도여서 오래 가열해야 익는데, 얘는 물을 끓이면 80도씨 이상으로 물이 온도가 안 올라가. 그 이상은 기체로 다 날아가면 밥을 안 익혀. 자,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는 끓는 점이 낮아져갖고 밥이 설익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압력을 좀 높여줘야겠지. 압력 밥솥 이고 갈 수는 없잖아, 산 꼭대기까지. 자, 그래서 돌 같은 거를 냄비 뚜껑에 얹혀 놓으면은 압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알았죠? 보자. 자, 그 얘기요. 자, 외부 압력. 자, 끓는 점. 뭐, 사례.
자,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 높아진다. 쉽지? 이런 예들이 뭐가 있냐? 우리가 지금 집에서 쓰는 그 쿠쿠 하세요 쿠쿠 막 이런 거 자, 그런 것들 보면 압력이 자 2기압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물이 끓는 점이 이미 더 높아져. 우리 지금 여기서 막 하면은 1기압 100도씨에서 끓는데 물이 끓는 점이 그 압력이 높으니까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데, 압력이 높으니까 그걸 뚫어야 되니까 물의 가열 온도가 한 150도까지 올라가니까 밥이 빨리 푹 익죠. 나달이 잡곡도 푹 익고. 자, 압력솥으로 밥하면 압력밥솥. 압력밥솥이 제공하는 건 되게 고압력이란 말이야. 자, 대기압보다 높아. 밥도 빨리 되고. 우리가 솥밥하면 되게 오래 걸려. 밥도 푹 익고 빨리 된다. 뭐 쾌속하지. 뭐 밥 엄마 밥 안 됐다고 막 15분짜리 쾌속 돌리지. 그럴 땐 더 고압력이야. 알았지? 그때는 그러면 전기도 많이 먹어. 자, 그 다음에 낮아진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솥밥 해 먹을 때. 자, 밥이 설익죠. 돌 얹혀놔야 된다. 물이 온도가 한 80도씩 밖에 안 간다는 거야. 그러면 밥이 온도를 그 정도밖에 못 익어. 알곡이 안 익어. 오래 끓여도 잘 안 익어. 자, 돌 올려놓기. 압력 높이는 효과라는 거야. 압력 업해서 끓는 점 높이는 효과. 그러면 너희가 이제 물질의 상태 같은 거는 잘 알 텐데, 온도. 자, 여기 녹는 점, 또 넣는 점, 끓는 점. 끓는 점 이상에서 물체는 온도 높아지고, 위로 갈수록 온도 낮아지고. 자, 이거 뭐야? 기체고. 여기서는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서는 액체고, 가열 상황에서. 자, 그 다음에 냉각 상황에서 여기서는 고체로 떨어진다. 열을 뺐을 때. 됐어요. 자, 그래갖고 뭐 이왕이면 너희가 볼 때 그 알코올은 되게 증발 빨리 하죠. 인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빨리 기체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야. 입자 사이에 그 당기는 힘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에탄올 끓는 점은 78도씨로 물의 100도씨보다 낮죠. 에탄올의 인력이 낮기 때문이다. 뭐 손 소독되면 금방 고슬고슬하고 금방 날아가잖아. 그 얘기야. 100도씨. 자, 그 다음에 탐구. 100도씨 이하에서 물 끓이기. 자, 감압 용기에서 자 85도씨 정도의 물을 넣고 감압 압력을, 자, 공기를 빼요. 공기를 빼면 공기 입자 수가 줄어드니까 입자의 충돌 정도가 줄어서, 자, 압력이 줄어들어요. 공기 안에 공기 압력이 줄어들면은, 자, 물이 100도씨보다 외부 압력이 낮아지니까 기화할 때 더 낮은 열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한 85도씨에서 끓어버린다는 거죠. 끓음이 일어난다. 자, 됐어요. 끓는 점과 우리 생활. 자, 일반적으로 100도씨 이하에서 익는 재료는, 자, 끓는 물. 왜냐면 100도씨까지 밖에 물은 안 가니까, 우리가 보통 기압에서는. 자, 그 다음에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익는 재료는, 자, 튀김 같은 거. 자, 튀김은 끓는 점이 100도씨 이상이기 때문에 막 150도, 200도까지 올라간다니까, 막 새우튀김 할 때 그 고열에 기름에서 탁 튀겨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는, 자, 끓는 점이 영하 196도네요. 어마어마하게 낮죠. 자, 그러니까 끓는 점 이상이요. 우리가 사는 여기서. 이 질소는 항상 기체 상태고요. 자,
액체로 만들었어. 자, 얘는 액체 질소는요, 주변 영하 196도니까요, 냉각제로 쓴다는 거. 이거 놔두면 거의 주변이 어마어마하게 낮은 온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온에서 존재하는 물질의 상태. 자, 그래서 물질의 어떤 특성인데,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다 이런 것들이 그 애를 실온 한 20도씩, 자, 1년 동안 어떤 그 지방의 평균 온도가 실온이라고 하는데 20도씩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하면 돼요. 자, 그 물질이 실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 자, 순물질과 혼합물의 끓는 점. 자, 순물질은 끓는 점 물질의 특성으로 일정하고, 소금하고 물 같은 경우는 이 혼합물과 순물질을 이렇게 물질을 끓여보거나 녹여보면서 온도를 측정하면은 상태 변화 구간이 일정한 온도를 보이면 얘는 순물질이고, 그렇지 않으면 혼합물이다 알 수 있다고 해서 밑에 풀어보세요. 됐어요. 자, 순물질은 가열하는 불꽃의 색이나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이 일정함으로 물질의 특성이 된다요. 끓는 점은. 자,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 높아진다.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 낮아진다. 자, 물의 녹는 점은 자, 실온보다는 자, 낮고, 녹는 점 0도씨죠. 실온보다 한 20도씨보다 낮고, 끓는 점은 실온보다 높음으로, 물은 실온에서, 자, 실온이라는 게 지금 물에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혼합물의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일정하지 않으므로 순물질과 구별이 된다. 됐죠? 액체 끓는 점 측정하기. 고체의 용해도 측정하기. 잘 했고. 자, 그러면 여기를 숙제로 합시다. 숙제로 해. 탐구 102쪽 하고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103쪽 하고. 자, 7점도 해오고. 용해도 곡선. 지난 시간에 용해도 곡선 요거 했죠. 기체의 용해도 했고. 자, 그리고 숙제도 이제 또 해야겠지. 숙제는 페이지 108부터 이제 여기 좀 일부는 했는데 그 나머지를 다 채워서 해오세요. 108부터 113쪽 나머지 문제 다 하기. 이제 혼합물. 그럼 물질 특성 지금까지 밀도 배웠고, 끓는 점 배웠고, 용해도 배웠고,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혼합물이 순물질들이 섞인 거랬는데, 순물질이 섞여가 혼합물이 됐을 때요, 이 물질 특성을 유지를 해요. 이 유지하는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혼합물에서 순물질을 뽑아낸다는 거야. 이게 혼합물의 분리야.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게 밀도고, 끓는 점이고, 용해도고 이런 거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서 혼합물에서 순물질을 분리해낼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걸 이용하지 않은 크로마토그래피법이라는 거 하나까지 배우고 이 단원이 끝이 납니다. 봅시다. 혼합물의 분리.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물질의 특성으로 밀도를 배웠죠.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법. 자,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을 분리를 해봅시다. 자, 봅시다.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을 분리를 해보자. 이건 뭐냐? 자, 뭐 달걀이 있는데, 자, 막 싸운 것도 있고 되게 오래된 것도 있는데 섞여버렸어.
뭐가 오래된 달걀이고 뭐가 신선한 달걀일지 구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소금물에 담가봐가지고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고, 자, 오래된 달걀은 뜬다. 뭐 이런 거야. 자, 그럼 이거는 뭔가 소금물보다, 자, 밀도는 뭐였어요? 자, 밀도가 높은 것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것은 뜬다 했어요. 지금 소금물보다 밀도가 큰 게 오래된 달걀이 될 것이고, 자,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은 게 오래된 달걀이 될 것이고, 소금물보다 밀도가 큰 게 신선한 달걀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 차이를 이용한다. 뭐, 그 다음에 벽실을 골라낼 때, 자, 뭔가 이 벼를 농사를 지어갖고 보면은 알곡이 꽉 차 있는 게 있고, 그냥 겉에만 이렇게 쭉정이 같이 있고, 속이 좀 빈 것들이 있어. 이걸 고를 때도, 자, 소금물에 담그면은, 자, 속이 찬 거, 밀도가 큰 거는 가라앉고, 밀도가 가벼운 거는 떠오른다. 그 다음에, 자, 플라스틱 조각도 해보면은, 자, 뭔가 큰 것은 가라앉고, 작은 것은 어쩐다. 그 다음에 사금 채취,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자, 봅시다.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의 분리.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밀도가 다르대, 두 고체 혼합물이. 그러면 밀도가 한 이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인 액체한테 넣으면은 얘보다 작은 애는 뜨고 얘보다 무거운 애는 가라앉는다. 그 뜬 것은 쫙 걷어내고 가라앉는 것은 가라앉는 것대로 분리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에 넣어야 돼요. 자, 뭐 이런 거 얘는 방금 했다시피 좋은 달걀 고르기, 자, 벽시 고르기, 그 다음에 뭐 사금 채취, 이거는 뭐냐, 모래하고 이 흙 속에 금이 작은 알갱이로 있거든. 자, 그랬을 때 막 물을 흔들어 갖고 하다 보면은, 자, 금이 밀도가 커요. 그 밀도가 큰 것은 가라앉고, 자, 밀도가 작은 모래나 흙 같은 것은 물에 씻겨 내려갈 때, 자, 이것도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데, 자, 봅시다. 자, 우리가 했다시피 소금물의 농도 같은 경우는 소금물의 밀도 같은 경우는 소금물의 농도가 지나면 소금물의 밀도가 커진다고 그랬어요. 자, 소금물의 기억나냐? 소금을 더 넣어도 부피는 안 변하는데 질량이 증가하므로 소금물의 농도가 증가하면은 커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쭉정이하고 알곡을 분리하려는데 물에다 소금을 좀 탔거든? 네. 아무것도 막 뜨는 게 없어. 아무것도 뜨는 게 없어. 그러면 지금 요 둘 사이에 지금 농도가 못이 안 맞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소금물의 밀도. 소금물의 밀도는 지난 시간에 밀도할 때 했지만 소금물의 농도가 크면은 클수록 크다고요. 부피 증가 대비 질량 증가가 훨씬 크기 때문이야. 소금 입자는 물 입자 사이로 막 끼어들기 때문에. 자, 농도가 클수록 밀도는 커지는데, 자, 여기 사이에 꼈는데, 자, 쭉정이가 안 떠. 쭉정이가 지금 내가 소금물을 만들었거든? 근데 다 가라앉아 버려. 자, 그거는 뭐야? 지금 만약에 얘들아, 지금 봐봐. 자,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해. 자, 얘의 밀도, 속이 찬 벽실의 밀도를 3이라 하고, 뭐 쭉정이를 1이라고 하고, 얘를 2라고 합시다. 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안 떴다는 얘기는 소금물의 밀도가 2가 아니고 0.5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1인 거나 3인 거나 다 가라앉았다. 그러면 소금물의 밀도를 높여야겠죠. 자, 그러면 밀도를 높이려면 소금물의 농도를 높여야겠죠. 소금을 더 뿌리면 돼. 소금을 팍팍 쳐주면 돼. 자, 소금을 더 넣는다. 자, 그 다음에 다 떠불어. 알고까지 떠. 알고까지 뜨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한 2 정도에 맞춰야 되는데 알고까지 떴다는 건 소금물이 한 3.5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를 2로 떨궈야 돼. 이 2로 밀도를 떨궈야 돼. 그러면 농도를 낮춰야겠죠. 이럴 땐 뭘 해줘서? 물을 더 넣어줘야 돼. 물을 더 넣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오래된 달걀 같은 경우는요. 자, 껍질에 구멍이, 자, 이 달걀 껍질에 오돌토돌하니 구멍이 있어. 거기로 이 식품의 수분이 막 증발을 해가지고, 자, 내부에, 자, 어떻게 돼? 공기집이 커져가지고, 이 막 수분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밀도가 많이 감소한 상태야. 오래된 것들은. 자, 그래가지고, 얘는 밀도가 작으니까 소금물에 뜨고 얘는 신선한 것들 아직 속에서 물질이 막 안 빠져가지고 그대로 튼튼하게 있다는 거에서 밀도가 큰 상태라는 거야. 알았어? 자, 이렇게 구분을 한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A의 밀도가 물보다 작고 그 다음에 B의 밀도가 물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A와 B는 물에 녹지 않아야 된다. 밀도 차이를 이용한 두 고체 혼합물의 분리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바람을 이용한 분리. 자, 키질이라고 해. 자, 이것도 뭐냐면요. 밀도가 작은 고체와 밀도가 큰 고체. 뭐 알고가고 막 쭉정이하고 섞여 있어. 이렇게 막 툭툭툭 털어낸단 말이죠. 키라는 게 옛날 곡물을 터는 기계인데 자, 그러면 바람을 불어주면은 저렇게 털면서 바람을 만들어주면은 밀도가 작은 애는 멀리 날아가고 자, 밀도가 큰 애는 저기 가운데 온팍한데 떨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두 물질을 분리한다. 됐죠? 두 번째. 자, 액체 혼합물. 자, 근데 서로 섞이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의 분리. 봅시다.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요. 이렇게 생긴 깔때기를 써야 되는데 얘를 들어는 받는가? 분별 깔때기라 그래.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다. 자, 이 분별 깔때기는 뭐 이렇게 생겼어. 자, 밑에 이렇게 내려오고 물 꼭지도 있고 자, 이렇게 있게 이게 분별 깔때기야. 자, 그랬을 때 뭐 섞이지 않았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자, 두 액체가 이렇게 있어. A 액체하고 B 액체가 있는데 자, 여기 밑에가 물이고 밑에가 위에가 기름이라고 해봐. 자, 그랬을 때 일단 마개를 열어요. 분별 깔때기 마개는 열어요. 열어가지고 이 대기압에 의해서 지금 내려오게 해요. 자, 대기압에 의해서 물이 졸졸졸 아래로 빠지게 한다. 빠지게 한 다음에 자, 그 경계면의 액체는요 그냥 버려요. 좀 섞일 수 있으니까 요 두 물질 사이의 경계면의 액체는 그냥 버리고 자, 위에 기름은 자, 비액체 같은 경우 위에 기름 같은 경우는 그냥 뒤집어서 위층으로 다시 덜어낸다는 거야. 알았어? 자, 그렇게 덜어내면 된다. 자, 그리고
분별 깔때기는 그래도 물과 기름이 대량 섞였을 때고 양이 적을 때 요 정도로 소량일 때는 그냥 스포이드로 위에 기름 걷어내고 그 다음에 경계면은 따라서 버리고 밑에 물은 또 받는다는 거야. 알았어요? 분별 깔때기를 여는데 여기에 뭐 섞이지 않는 두 액체 A하고 B가 있다. B가 있는데 자 여기 뭐 마개가 있어. 마개를 자 이렇게 열어. 마개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거 마개야. 자 마개를 열고 자 A 액체는 아래 입구로 이렇게 받는다. 이 마개를 열어주는 이유는 자 대기압에 의해서 그냥 대기압을 받으라고. 대기압을 받으라고. 자 대기압에 의해서 그냥 밀려 내려오라 그 말이야. A 액체는 밑으로 졸졸졸 내려오라 그 말이야. 여기 비커 놔두고 받는단 말이야. 자 대기압에 의해서 그냥 밀려 내려오도록 그 말이야. 대기압에 의해 밀려 내려오도록. 뭐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경계면의 액체는 버리고 그 다음에 B 액체는요 뒤집어서 위층 입구로 받아요. 자, 이거는 액체의 양이 많을 때고 액체, 혼합 액체의 양이 소량일 때는 스포이드를 이용한다. 분별 깔때기가 아니고 스포이드를 이용.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따로 분리하고 경계면은 버리면 된다 그 말이야. 됐지? 별 내용 아니지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이 밀도는 지금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슉슉슉 가면 돼. 그래서 이런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많이 하고 있죠. 자, 생활 속 사례들을 보고 이게 무슨 현상을 이용한 것인가 이런 걸 알아야 돼. 자,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사금을 채취한다. 모래사자의 금이야. 자, 모래에 섞인 금인데 그냥 뭐 이제 뭐 이런 거 영화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냇가에서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봤을까? 자, 사금을 채취하는데요. 자, 이 금이 밀도가 커요. 사금 밀도가 모래 밀도보다 크기 때문에 자, 사금이 섞여 있는 모래를 물속에 넣고 흔들면 자, 밀도가 큰 사금은 가라앉고 모래는 흐르는 물에 씻겨서 내려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사금 채취할 때 이런 밀도차를 이행하고 자 바다에 유출됐어. 유조선이 뭔가 터졌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기름이 둥둥 바람에 떠다녀.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기름의 밀도가 바닷물의 밀도보다 작아가지고 바닷물 위에 다행히 떠요. 뜨기 때문에 뜬 것을 저렇게 오일 펜스 기름막이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걷어낸다는 거야.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할 때. 기름 밀도가 작아서 기름이 바닷물 위에 뜨죠. 그 뜬 기름을 저 펜스를 설치해서 기름 막이를 설치해서 한쪽으로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혈액 분리. 자, 너희 뭐 혈장, 혈구 나랑 했지. 자, 혈액은 요렇게 된다고. 밑에 가라앉는 게 혈장이고 위에 누르스름한 액체가 밑에 가라앉는 게 혈구고 위에 누르스름한 액체가 혈장이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저기 이런 기계에다 놓고 어떻게 이렇게 분리해요? 원심 분리를 이용해서 막
돌리면은 밀도가 큰 애는 혈장은 밀도가 그 고체였잖아.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요런 애들은 쫙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 그 다음에 혈장 단백질 이런 것들은 저기 누르스만 액체로 뜬다고. 자, 밀도차를 이용한 혈액 분리죠. 자, 혈구 밀도가 혈장 밀도보다 커서 저렇게 분리를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뭐 옛날 사람들이 곡식을 바람에 의해서 분리할 때 키라는 농기구를 이용하는데 키질이라고 하는데, 자, 알곡 밀도가 커서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그 국에서 자, 그 막 요 하얀 기름이 둥둥 굳었네요. 이거 뭐죠? 이제 기름이 응고한 거죠. 자, 기름이 온도가 식으면서 지금 응고한 건데 기름의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떠요. 뜨니까 걔를 국자로 걷어내면 조금 더 담백한 국물을, 환자들이 이제 지방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니까 걷어내고 먹인다는 거야. 국에서 지방 분리. 지방이 밀도가 작죠. 지방 밀도가 국물 밀도보다 작다. 그래서 지방이 떠 있어. 자, 그러면 굳은 지방을 걷어내면 조금 기름이 없는 국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여기 한번 풀어보세요. 학습 내용 체크. 자, 필기 다 했으면. 됐슈? 봅시다. 자, 밀도가 다른 두 가지 고체 혼합물은, 자, 두 물질을 녹이지 않으면서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인 액체에 넣어서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액체 위로 떠오르게 해서 분리한다. 자, 소금물에 벽실을 넣으면, 자, 속이 찬 벽실은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고 쭉정이는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떠올라서 분리된다. 이때 세 물질의 밀도를 비교하면, 자, 밀도가 제일 큰 거는, 자, 뭐예요? 가라앉는 거. 속이 찬 벽실. 거기다 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소금물, 그 다음에 쭉정이겠죠. 밀도가 제일 작은 거는. 자, 식용유, 물, 이런 액체 혼합물, 자, 섞이지 않는 액체 두 혼합물을, 자, 어디에 넣어? 분별 깔때기에 넣으면 두 층을 이루며 분리되는데, 아래층에, 자, 무엇이 모여 층을 이루므로, 자, 물이 밀도가 더 커. 그러니까 물이 모여서 층을 이루므로 꼭지를 열어서 비커를 받아내요. 자, 꼭지를 열은 것은 물이 이제 위에 대기 압력으로 내려오게 한다는 거야. 꼭지를 열어서 비커에 받아내서 분리한다. 됐죠? 네. 넘어가. 끓는 점 차이. 자, 그러면 우리가 밀도 배우고 이제 끓는 점 배우고 용해도 배웠는데, 먼저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할 거예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자,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증류예요, 증류. 증류라고 하는데, 자,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자, 이런 거 중학교 1학년 때도 봤을지도 몰라. 얘를 가열해. 소금물을 가열할 때, 자, 그러면은 소금물이 섞여 있잖아.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잖아. 거기서 이제 물만 지금 기화를 한다는 거야. 물이 끓어. 물이 자기 끓는 점 성질 이용해서 100도씨에서 끓어. 끓어가지고 쟤가 저기 끓어가지고 나와. 물이 기화해서 나와가지고 여기 관을 통과해서 나왔을 때, 자, 수증기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겠지. 수증기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면은 여기 찬물에서 지금 온도를 냉각시켜서 액화된 물을 여기다 받아낸다는 거야. 이때 물은, 자, 소금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 데서 오직 물만 100도씨에서 끓어서 나왔으므로, 자, 그 수증기를 액화시켰으므로 소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이다. 자, 이런 거를 증류라고 해요. 자, 증류라고, 자, 증류를, 자, 이 물을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면 할수록 순도가 더 높아져. 순도가 높아져. 자, 실험실에서 순수한 물, 자, 그 실험실에서 너희 그 막 문제에서 증류수를 이용해서, 이건 진짜 아무것도 다른 첨가물이 없는 진짜 H2O, 물만 있는 거다. 이 얘기야.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정수기 물에도 막 뭐가 막 섞여 있거든, 사실. 자, 우리 실험실에서 중요한 물을 먹으면 돼, 안 돼? 아주 맑고 깨끗한 물만 먹으면 큰일 나, 큰일 나. 이들 응급실 실려가. 왜냐하면, 자, 우리 몸은, 자, 우리가 무기염류 같은 게 막 녹아있어, 체액은.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체액의 농도가 맞춰져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먹는 정수기 물은요, 선생님, 정수기 물도 뭔가 미네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녹아있어. 그래서 그걸 먹어도 우리가 체액의 농도가 별로 흐트러지지 않아요. 안 흐트러져. 근데 아무것도 안 된 저 순수한 물만 먹으면요, 자, 우리 체액의 농도가 너무 희석이 돼버려. 희석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몸은. 빨리 물을 내보내 해가지고 막 설사를 주룩주룩 합니다. 설사를 주룩주룩 해. 그래서 큰일 나요, 큰일 나. 증류수를 막 먹으면 안 되고, 실험실에서 증류수를 꼭 먹고 싶으면 소금 같은 거 타서 먹어야 돼. 소금을 좀 뿌려 먹거나, 설탕을 좀 뿌려 먹거나, 그걸 라면을 끓여 먹거나 해서 좀 더럽혀서 먹어야 돼. 그렇지? 그래야지 체액 밸런스가 안 깨진다는 거야. 됐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자,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자, 증발시켜서 분류한다 그 말이야. 증발시켜서 분류한다. 자, 뭐다? 자, 끓어나오는 기체를 이렇게 냉각시켜가지고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증발시켜서 분류하는 방법을 증류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자, 저렇게 소금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 고체 상태 혼합물인데, 뭐 액체 상태 혼합물일 수도 있어요. 알았죠? 자, 어찌됐건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하면 이제 끓는 점이 있을 텐데, 증류하고 증발. 자, 증류는 뭐고 증발은 뭐냐? 이건 뭐 참고인데. 증류는 소금물을 가열해. 자, 그러면 소금물 가열했지. 가열했단 말이야. 소금물을 가열하면은, 자, 끓어나오는 수증기를 액화하는 거죠. 100도씨에서 끓어나오기 시작하는, 액화해서 물을 얻어.
자, 증발은요. 자, 소금물을 증발을 시켜요. 끓는 점이 자, 낮은 물을 증발시키고 자, 소금을 얻어낸다. 소금물을 가열해 가지고 자, 소금이 끓는 점이 훨씬 높거든. 물은 다 날라가라. 물은 버리고 소금을 얻겠다는 거야, 그 밑에. 자, 뭐 소금에 끓는 점은 훨씬 높으니까, 이 고체에 끓는 점은 훨씬 높으니까요. 자, 이 증류라는 것은 그렇다면은 자, 끓는 점 차이가 있는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이나 액체 고체 혼합물, 뭐 소금물, 설탕물 같은 용액에서 액체를 분리하는 방법이다. 그때 먼저 끓어 나오는 것은 자, 두 물질이 순물질이 혼합되었을 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오겠죠. 끓는 점이 낮은 물질 끓어 나온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까지 내용 어려운 거 없어? 끓는 점 차를 이용한 거야. 자, 지금 여기서 물질의 특성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는 밀도차였고 이번에는 끓는 점 차이가 있어. 자, 도저히 소금물은 뭐 밀도차로 분리하는 방법은 없고 이 물질의 특성 중에서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겠어. 그 다음에 그런 거야. 자,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 증류를 여러 번 하는 거를 이제 분별 증류라 그래요. 분별 증류. 증류를 1차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하는 걸 분별 증류라고 하는데 어쩔 때 여러 차례 하냐. 자, 둘 다 액체 혼합물인데 만약 물이나 에탄올처럼 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거든요. 에탄올은 끓는 점이 물질 특성에서 78도씨예요. 물 에탄올이 섞인 용액처럼 자, 끓는 점 차이가 크지 않아. 기껏해야 20 몇 도는 금방 올라가거든. 끓는 점 차가 크지 않은 혼합물은요. 한 번 증류로 그러면 처음에 에탄올 끓어 나올 거 아니야, 70 몇 도씨에서. 그 다음에 뭐 100도씨에서 물 끓어 나오는데 이 차이가 별로 크지 않고 그렇게 순도가 높잖아. 막 왜냐하면 내가 입자운동으로 그냥 증발한 물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78도씨에서 내가 에탄올을 1차로 증류해놨다 해도 그냥 입자운동으로 막 증발하는 수증기도 있고 물도 상당히 섞여 있어. 상당히까지는 아니도 순도가 그냥 100%는 아니야. 에탄올 100%는 아니라고 1차 증류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낸 액기를 또 한 번 여기다 넣어갖고 증류하고 2차 증류하고 3차 증류하면 할수록 자, 에탄올의 순도가 높아진다는 거야. 이거를 분별 증류라고 한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증류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자, 분별 증류라고 한다. 자,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에 섞인 게 자, 물하고 에탄올은 진짜 둘 다 맑은 액체로서 뭐 진짜 잘 섞여요. 자, 소주 같은 거 생각해봐요. 소주가 에탄올 섞어 놓은 거야. 자, 맑은 물 같단 말이야. 이거를 지금 내가 지금 에탄올 모을 거야. 그러면은 끓이면은 일단 증발하겠죠. 자, 그때 몇 도씨에서 나온가 보려고 여기 가지 달린 플라스크 입구에다가 온도계는 설치를 해요. 그러면 한 78도씨 근방에서 이제 못이 막 끓어 나올 것이고 자, 그래갖고 걔는 이렇게 쭉 통과하고 자, 근데 뭐 아까처럼 뭐 찬물에 놔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냉각수로 여기로 흘리는데 아래쪽에서 냉각수로 흘려서 위쪽으로 빼. 왜냐하면은 그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은 물이 여기서 그러면은 에탄올이 기화한 게 나갈 때 자, 여기서 가장 시원한 물이 들어가서
자, 여기로 나올 때 조금 데펴진 물이 나오잖아. 시원한 물이 들어가서 데펴진 물이 나오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에 가장 액화가 많이 돼야 돼. 그래서 가장 시원한 물이 아래쪽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조금 여기서 여기서 냉각을 시키고 좀 온도가 낮아진 물은 여기 위로 빠지고, 그래서 또 들어가고 해서 가장 시원한 물이 아래쪽에서 들어가서, 자, 가장 액화가 많이 되도록 아래쪽에서 냉각수가 들어간단 말이야. 자, 요렇게까지 복잡한 장치는 학교에서 안 나오고, 막 요 정도로 끝낼 수도 있어요. 요 정도로 그냥 에탄올을 해갖고 여기다가 온도계 놔두고 그냥 에탄올을 찬물에 넣었더니 여기다 에탄올 모여줬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준 거는 최고로 복잡한 장치야. 알았지? 자, 그랬을 때요. 자, 여기서 에탄올이 모였어. 근데 자, 실험실에서 보면은 이렇게 요런 용액을 할 때 꼭 여기 끓임 쪽이란 걸 넣어준다거든. 자, 이 끓임 쪽은 뭐냐면 구멍이 송송 난 사기 그릇 같은 거야. 그냥 막 사기 그릇 깨질 것 같은 건데, 자, 끓임 쪽은 뭔 역할을 하느냐. 끓임 쪽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가끔 1, 2, 3, 4, 5로 나와. 뭐 이거가 주관식으로는 안 나오고, 끓임 쪽은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넣어준다 해갖고 나온단 말이야. 끓임 쪽은 뭐냐면, 자, 구멍이 송송 난 사기 조각 같은 것이고요. 자, 실험실에서 뭐가 갑자기 훅 끓어 넘치는 건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고. 자, 그냥 근데 그런 현상이 있어. 갑자기 돌발적으로 끓어 넘치는 현상이 있는데, 자, 이 끓임 쪽을 넣어주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 여기서 막 여기 구멍이 있기 때문에 막 뭐가 끌어 나올라가다가도 이 구멍을 통과하다가도 속도가 늦춰져. 알았어?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끓임 쪽은 액체가 갑자기 끌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준다. 뭐 갑자기 끌어 넘치는 현상을 갑자기 그냥 끓는데 돌비 현상이 아니라 돌비 현상 방지라 그래. 자, 끓임 쪽은 그냥 기능이 뭐다. 실험실에서 뭐가 갑자기 끌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준다 했고, 끓임 쪽이 뭐냐 라고 이제 1, 2, 3, 4, 5 중에 하나 정도로 들어가는 문제가 가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유리 조각, 그 다음에 온도계 위치는 온도계 위치도 물어보죠. 이 가지 달린 플라스크, 요 가지 달린 부분에 오도록 하여서, 자, 얘가 몇 도씨에 끓는지 그 온도, 끓는 점의 온도를 측정한다는 거야. 자, 요거하고 요거, 그 다음에 냉각수의 위치는, 이렇게 복잡한 장치는 학교 시험에서 잘 안 나오던데, 자, 그래도 나온다면 아래쪽에서 시원한 물, 제일 시원한 물이 들어가서 여기서 가장 액화가 효율적으로 일어나도록 한다. 알았지? 됐어. 자, 그러면 뭔가 소주같이 물하고 에탄올 혼합 물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자, 일단 별로 끓는 점 차가 안 크면 여러 번, 한 번 나온 것을 또 여기다 넣어갖고 또 해서 또 순도를 높이고 또 순도를 높이면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99.8% 에탄올 이런 거 얻어낸다는 게.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얘가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봅시다. 그래프. 자, 그렇고 보니까 시간, 자, 용액이 온도가 올라가다가, 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구간이 78도씨였고요 두 번째 구간이 100도씨더라. 자, 그래서 각 구간 A 구간, B 구간, C 구간, D 구간 이렇게 있다. 가자. 그랬을 때, 자, 봅시다. A 같은 구간은 지금 뭐다? 혼합물이 지금 물, 에탄올 이런 소주가 혼합물 온도가 그냥 순수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열을 해주고 있고, 혼합물의 온도가 뭐 20도씨 소주였으면 20도씨에서부터 그냥 이건 안 써도 되는데 쭉 높아지고 있다는 거야. 20도씨에서 혼합물 온도 상승. 자, B 구간에서는요, 자, 78도씨가 에탄올이잖아요. 에탄올이 끓는 점이잖아요. 자, 그래서 주로 에탄올이 끓어 나오는데, 주로 에탄올에 끓는 점이니까, 자, 사실 측정을 해보면 78도씨보다 살짝 높은 막 78.5도씨, 79도씨 막 요 정도에서 끓어 나와요. 자, 왜냐하면은 물이 섞여가지고 순수한 에탄올만 있다면은 78도씨에서 끓어 나올 때 물 입자가 좀 방해를 해.
그래서 살짝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 나오고, 자, 물도 함께, 그냥 물도 입자 운동에서 그냥 자연 증발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뭐 함께 막 끓어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래도 대부분 주로 에탄올이 끓어 나오고 있다. 처음에 뭐가 팔팔 끓으면서 나오고 있는 건 에탄올이라는 거예요. 자, 혼합물이지만 강물질의 순물질일 때 특성 끓는 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에서는 자, 에탄올은 거의 다 기화돼서 나갔고, 자, 그 이상에는 주로 이제 남은 물이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D 구간에서는 어때요? 자, 물이 끓어 나오고 있죠. 됐죠? 자, 끓는 점 차를 이용한 생활 속의 분리. 자, 봅시다. 자, 증류법이야.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법은 증류법이에요. 자, 뭐가 있냐? 자, 옛날 사람들은 자, 뭐 포도주, 뭐 막걸리, 자, 이런 걸 막걸리 탁하지. 자, 그걸로부터 맑은 소주를 얻어내는 방법. 자, 뭐가 섞여 있어요. 혼합물이란 말이야. 자, 그럴 때 가열을 해. 밑에서 즉 가열을 하면은, 자, 그 중에서 에탄올만 얻어내면 돼요. 그걸 얻어내고 물 타면 그게 소주가 되는데, 자, 탁주에서 그 알코올 성분 중에 에탄올 한 78도씨에서 그러면은 걔가 기화를 할 거 아니야. 막걸리 같이 탁한 술에서. 자, 그래서 걔가 기화를 해서 위에서 찬물에서 에탄올이 액화해서 뚝뚝 떨어지는데, 여기 그릇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 자, 뚝뚝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고이면 이쪽으로 쫙 빠진다는 거야. 이쪽으로 또 못 빠지게. 이게 지금 우리가 평면을 보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입체 구조일 테니까 이쪽으로 쫙 흘러나온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뚝뚝 떨어지면 그 에탄올을 받아갖고 물 좀 타면은 몇 도씨 소주 이런 게 된다는 거야. 됐지? 자,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 자, 탁주에서 탁한 막걸리처럼 흐릿한, 자, 불투명한 번째 탁주에서 소주 얻어내기, 맑은 에탄올만 있는 소주 얻어내기. 이게 전통 소주를 얻는 방법이고 요즘은 공장에서 하죠. 그 다음에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이제 네가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식수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여기 소금물이 있고 물이 기화를 해요. 소금은 놔두고 물만 기화하고 위에, 자, 태양이 안 닿는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거기서 액화한 물이 이쪽으로 졸졸졸 받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얻어 먹는다. 자,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다 증류법이죠. 소금물에서 지금 물 얻기 그 말이야. 세 번째. 자, 원유. 자, 저기 중동에서, 자, 우리가 뭐 원유를 수입해 오는데, 자, 원유를 수입해 갖고 사실 우리가 뭐 차에 넣는 뭐 휘발유 이런 거 다 얻어내는데요. 자, 원유를 수입해 갖고 사실 원유에는 휘발유만 있는 게 아니야. 가스도 있고, 저기 이호수 그런 데 가면은 이거 뭐 이런 공장들 많잖아요. 자, NCC 이런 데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그래갖고 진짜 거기 막 고속도로 타고 가면 다 이렇게 생겼어. 공장 모양들이 다 저거 중류탑이라는 거야. 자, 중류탑들이 있는데, 자, 여기 있을 때 원유를 여기로 착 넣습니다. 자, 원유는 수많은 혼합물이에요. 혼합물인데 넣으면은, 자, 일단 이 중류탑이라는 걸 이용해요. 중류가 원리라는 거야.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이 속에 섞인 순물질들을 분류해 놔는 건데, 자, 석유를, 자, 분류를 해내는 건데 맨 위에는 기체가 나와.
자, 기체가 나와가지고 그 연료로 쓰죠. 석유가스, LPG, 뭐 LNG 이런 걸로 쓴단 말이야. 그 다음에 휘등, 경중. 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를 외우라는 건 아니야. 뭔 중간에는 액체 상태의 기름들이 막 나와. 여기 위에는 기체가 나오고, 중간에는 액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류로 분리한 건 아니고 그냥 나오고 찌꺼기예요. 찌꺼기. 자, 찌꺼기고 중류로 나온 건 아니고 고체가 그냥 찌꺼기로 가라앉는 걸 모은 건데 얘가 아스팔트야. 얘는 이제 뭐 끓는 점 차로 분리한 건 아니고 다 나오고 밑에 고체 가라앉는 것만 뺀 거야.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면 되게 쓰는 게 많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얘들아, 일단 이게 뭐냐 하면 끓는 점이 위로 가면은 봐봐, 마이너스 영하 42도씨에서 1도씨고, 자, 밑으로 내려올수록 끓는 점이 일단 높아지고 있네. 끓는 점이 높아지고 있고, 이거 정리해 줄게. 끓는 점 높아지고 있고 끓는 점 낮아지고 있어. 자,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사는 온도에서 자, 끓는 점이 낮아. 여기 위에가 나니까 위에 기체 나오고 중간에 액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자, 우리 한 20도씨보다 지금 끓는 점이 낮다는 거죠. 위에 기체가 나왔다는 것은. 그치? 자, 그러니까 얘들은 진짜 1도씨, 끓는 점이 영하 42도씨, 1도씨인데, 자, 그러면 여기 위에가 끓는 점이 낮은 물질들이 나오는 거야. 밑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 뭐 300도씨. 자, 밑으로 갈수록요. 사실 이제 이 원유가 탄소가 엄청나게 탄소 원자가 많이 결합된 건데, 밑으로 갈수록 탄소 원자가 진짜 많이 무거울 중자야. 무거워. 탄소 원자가 경유, 가벼울 경자야. 등유는 그것보다 다 휘발은 약간 휘발성까지 있어. 기체에 가까워. 알았어? 자, 위로 가서 기체에 가깝고 아래로 가서 무거운 애들이야. 그러니까 무거운 애들이니까 탄소가 되게 많이 붙어 있었고, 얘들이 자, 중류, 기체로 중류해갖고 액화하는데 무거우니까 그 온도가 더 높아진다는 거야. 알았어? 뜨는데 기체로. 자,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아진다. 위로 갈수록. 자, 이게 증류탑을 이용하는데 이것도 그거 한 차례 분리는 아니에요. 나온 거 갖고 또 한 번 돌리고 또 한 번 돌리고 분별 증류를 한다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쓰는 휘발유 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지. 한 번 분리해갖고는 못 얻어. 알았지? 됐어. 자, 그래갖고 쓰는 거는 증류탑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찌꺼기로 나온 건 증류의 결과는 아니고 일단 찌꺼기로 나온다. 그 다음에 또 증류탑을 이용하는 게 이제 이거 다 정리해 줄게요. 공기. 우리가 그냥 공기는 너희가 알잖아. 기체 혼합물이라고.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 다음에 뭐 기타 1%다. 요건 알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 많은 질소, 공기 중에서 질소나 산소를 분리해 낼 때, 자, 요것도 증류탑을 써요. 역시나 위로 갈수록 끓는 점은 낮아져요. 끓는 점이 더 낮고 별 차이는 없지만 아래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다. 그러니까 위에가 기체고 밑에가 액체로 분리된다는 거야. 알았어? 자, 봅시다. 공기라는 것은 자, 보통 질소가 대부분이고 산소야. 그리고 나머지 1%가 그 다른 것들인데, 자, 건조한 공기를 거름 장치에 통과시켜 일단 공기 속에 있는 먼지나 다른 것들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이 공기를 처음에 냉각을 시키면 그 1%에 있는 물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것은 자, 얼음, 드라이 아이스, 고체 이산화탄소가 돼서 제거를 해요. 그 다음에 수증기나 그러니까 CO2 같은 건 제거가 돼서 1%에 있는 거를 제거를 하고, 자, 공기를 압축시킨 후에 그 제거한 거를 여기로 통과를 시키면서 끓는 점 차에 의해서 분리를 해낸다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은 제일 많은 게 질소고, 그 다음이 산소고, 그 다음에 그 1%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아르곤. 자, 아르곤이란 게, 너희 아르곤 애웠냐? 애웠어? AR. 그 기체란 말이야. 그런 애들이 지금 나온다는 건데, 자, 증류탑을 이용하고 이것도 분별 증류입니다. 한 차례 분류로는 순도가 별로 높지 않아서 여러 차례 분류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 자, 원유를 분리하고, 자, 그 다음에 공기를 분리할 때, 자, 증류탑을 이용한다.
그때 한 차례는 아니고 여러 차례 증류를 하니까 얘들은 분별 증류를 한다. 자, 이때 원유는 고온으로 가열해서 넣어놓고 얘는 저온으로 냉각한 액체 공기를 주입한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 나오면 이제 끓는 점이 위로 갈수록 높다 낮다 요 말만 나와요. 증류탑을 쓰고 이 증류탑은 끓는 점이 위로 갈수록 자 낮다 요것만 나온다고. 자, 그렇다면 증류탑을 하나 그려줄게. 자,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고온 가열 원유가 들어가고 한 370도씨에서 가열을 해갖고 밑에는 찌꺼기로 고체 아스팔트가 나오고 자, 위로는 석유 가스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 조금 더 휘발성 있는 휘발유, 그 다음에 자, 등유, 경유, 중유가 중유란다. 중유죠, 중유. 무거울 중자 써서. 아래로 갈수록 무거우니까 이제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위로 갈수록 어찐다. 끓는 점은 낮다. 높다. 그러니까 여기 기체로 나오고 요거 액체로 나오고 자, 이거는 고체고 얘는 찌꺼기예요. 얘는 중류 결과는 아니야. 여기 중류하는 거는 자, 석유가스 휘등 경중까지 할 여기까지가 중류하는 거고. 자, 이게 중류탑이라는 거예요. 중류탑. 자, 여기 시험에서 나온다면 끓는 점이 높다 낮다. 여기 위로 갈수록 낮다. 아래로 갈수록 높다. 그 다음에 중류탑을 이용한다. 이거 분별 중류다. 요걸 이거하고 동일한 게 이제 공기도 뭐 하나 그려줍시다. 공기도 이렇게 중류탑을 이용하고 자, 뭐다? 액체 공기가 들어가고 좋은 액체 공기가 들어가서 맨 아래 나오는 게 산소 액체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맨 위로 나오는 게 질소. 일단 이게 질소인 건 아냐? N2가? 안 배웠냐? 이건 산소, 질소. 이거는 기체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아르곤. 이것도 기체로 나온다. 이것도 역시나 똑같아. 끓는 점이 별 차이는 없지만 위로 갈수록 낮다. 증류탑은 항상 위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아. 밑에가 더 뜨겁다는 거야. 자, 높다. 됐어요. 여기서 끓는 점 낮다 높다. 중요한 점은 중류탑이고 자, 분별 중류하고 됐죠. 자, 이런 걸 쓰는 게 자, 원유 분류, 그 다음에 공기 분리. 그래서 우리가 공기 중에서 질소를 얻어내서 뭐 냉각제로 쓰거나 산소를 얻어내서 뭐를 써? 의료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르곤은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써요. 됐어. 그 다음에 요거가 요즘 시험에서 좀 나와. 뷰테인. 일단 하이탑에 넣으면 돼. 프로페인 분리법. 이거 둘 다 기체예요. 둘 다 기체고 실온에서 기체할 이 혼합 기체가 있어. 근데 둘이 끓는 점이 차이가 있어요. 얘 끓는 점이 영하 0.5도씨고 얘는 끓는 점이 영하 42.1도씨야.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자, 이거 끓는 점, 이거는 뭐냐, 일단 둘이 이렇게 끓는 점 차이가 있죠. 뭐 이거가 혼합 기체로 내가 이렇게 플라스크에 넣어놨어. 혼합 기체를 뷰테인과 자 프로페인이 섞인 혼합 기체다. 혼합물이야, 기체 혼합물. 야, 근데 이 기체를 좀 분리해놔라 하면은 물질 특성을 이용해야 돼. 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야 된다. 근데 뭐 기체를 뭐 더 이상 끓일 수도 없고 어쩔 것이야. 예. 뭐 기체를 끓이면 뭐 어쩔 것이야. 기체 온도만 올라가지. 이건 이제 액화를 시켜야겠죠. 액화를 시켰대. 이용해서 상태 차이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액체 상태하고 그렇다면 여기 둘이 끓는 점 차이가 하나는 0.5도씨고 영하 0.5도씨 하나는 42.1도씨니까 뭔가 요 사이의 온도를 만들어 버리면 한 영하 20도씨를 만들어 버리면 자, 뷰테인은 영하 20도씨에서 뭔 상태겠어? 영하 20도씨에서 뷰테인 영하 20도씨 뷰테인은 영하 20도씨는 자, 얘 끓는 점보다 아래죠. 그러면 뷰테인은 이 상태에서 액체일 것이야. 액체일 것이고, 자, 프로페인은 이 상태에서 자, 지금 영하 20도씨는 얘 끓는 점보다 위에 있죠. 프로페인은 여전히 기체일 것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뭔 온도, 요 중간쯤에 온도를 만들어 버리면 자, 프로페인은 여전히 기체고 뷰테인은 액화돼서 나올 것이니까 그 액체만 또로로 따르면은 나는 뷰테인을 여기에서 적어도 얻어낼 수 있어요. 뭐 프로페인은 버리더라도 자, 우리가 혼합물에 분리해서 지금 생각할 것은 내가 이 물질이 100 섞여 있어. 그때 50, 50 섞여 있을 때 50, 50을 정확하게 얻어낸다는 게 개념이 아니야. 버릴자도 자, A, B가 50, 50 섞여 있으면 A 한 30이라도 얻어내겠다. 뭐 다른 건 다 버린다. 이런 개념이야. 물론 50, 50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 불가능하니까 버릴 바에 요거라도 얻어내겠다. 요런 개념이에요. 혼합물에 분리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뭔가 요 중간 정도 온도를 만들었고 상태 차이를 만들었고 뷰테인 액체로 요 사이에 그러면 액화돼서 떨어질 거 아니야. 걔를 또르르 따라서 나는 뷰테인만 얻어내겠다. 요거요. 알았지? 뭐 영하 20도씨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영하 20도씨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얼음에다가 소금을 팡팡 치면요. 돼요. 얼음에다 소금을 팡팡 치면은 그 비율에 따라서요. 굉장히 얼음을 냉각시킬 수 있는데 영하 40 몇 도씨까지 떨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한제라 그래. 자, 여기 수조에다가 자, 그냥 아까 그 플라스크를 넣어놓고 혼합기체 플라스크를 넣어놓고 자, 플라스크를 넣어놓고 자, 소금을 섞은 얼음을 막 가득 채워놓고 자, 소금을 팡팡 치면 된다. 소금을 뭐 가득 채워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한 3대1로 섞으면 얼음하고 소금의 비율을 만들면 영하 한 24도씨까지 냉각이 된다는 거야. 이거를 이제 한제라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영하 20도씨 온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 얼음에다가 소금을 잘 비율만 섞으면 한 영하 20도씨까지 만든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그래갖고 비율 잘 섞어갖고 자, 요거를 만들어내면은 자, 어찐다고 여기 찰랑찰랑 액화된 누가 나온다고. 액화된 누가 나와. 영하 20도씨에서는 자, 뷰테인은 자, 영하 20도씨에서는 자, 끓는 점 아래니까 액체라고 해.
이 온도에서 뷰테인은 액체고, 자, 프로페인은 여전히 끓는 점 이상이니까 기체라고. 그러면 여기 찰랑찰랑 액화된 것이 무엇이요? 자, 뷰테인이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도 얼른 열어갖고 비커에 따라오면 우리가 순수한 뷰테인만 얻어낸다는 거야. 액화된. 알았지? 프로페인은 버립시다. 자, 그렇게 얻는다. 됐냐? 상태, 끓는 점으로 이용해서 상태 차이를 만들어서 얻어낸다. 요즘 이런 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자, 됐어. 됐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뭔 차이가 있는 풀어. 얘는 121쪽도 해도 되겠구만. 이거는 124쪽. 이건 14번까지 하고. 육 번까지 하고. 129쪽에. 여기도 131쪽에 5번까지 해갖고. 저 숙제가 좀 많네. 여기 전부 이게 다 숙제요. 채점도 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자. 자, 뭔 차이가 큰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가열할 때, 자, 뭔 차이가 커야 돼? 물질의 특성 중에서 끓는 점 차이가 일단 클 때는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소금하고 물처럼 소금의 끓는 점 되게 높거든. 고체의 끓는 점 되게 높거든.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돼요. 끓는 점 차이가 큰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가열할 때 나오는 기체를 냉각시켜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을 자, 증류라고 한대요. 자, 서로 잘 섞이는 두 가지 이상의 액체 혼합물을 가열해서 성분 물질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자, 각 성분 물질을 분리해내는 방법을 분별 증류라고 한다. 됐죠? 됐고, 숙제 이렇게 많아. 이거 다 해오세요. 수고했습니다.